스승님 감사합니다. 예. 공무원 호봉제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정부는 호봉제 위주의 연공형 임금 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바꾸는 임금 체계 개편을 추진해 왔습니다. 정년 연장, 노동 비용 부담의 증가와 저출생, 저성장의 변화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지만 오랫동안 호봉제로 운영되어 왔던 공무원들의 우려와 반발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변화하는 환경 속에 정부의 체질 변화가 시급한 상황에서 철밥통이라 불리는 공무원의 정년과 호봉제에 손을 대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이 주인인 정부가 바르게 운영되기 위해 호봉제에 대한 스승님의 지혜의 말씀을 청합니다. 공무원도 그렇고 회사를 오래 다니면 오래 다녔다라고 호봉수가 자꾸 올라가는 걸 이야기하는 모양인데, 회사를 오래 다니면서 내가 성장치 못하면 나는 인생을 까먹는 거예요. 이거만큼 아까운 게 없는 거죠. 사람들이 어떤 질량 있는 회사에 들어가고 내가 공부를 하면 성장을 하는데 나는 계장까지만 가고 이거 평생 계장으로 가고 있다. 이러면 빨리 거기서 나왔어야 되는 거예요. 3년 동안 요동이 없다. 이러면 여기서는 내가 더 할 게 없어요. 공부를 더 할게. 왜? 평직원일 때 내한테 주는 환경이 있어요. 그럼 내가 계장이 되고 과장이 됐을 때 내한테 주는 환경이 있어요. 그럼 과장이 됐을 때 주는 환경이 다릅니다. 이 환경이 이 질이 틀린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질을 왜 줄까? 여기서 공부해라. 좋은 질량을 접하면서 공부해라. 이거는 현장 실습을 하는데 좋은 질량을 내가 접하고 있으면서 네가 성장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을 갖다 어느 정도 채우고 나니까 보통 보면 3년이면 한 단계 더 올라가요. 사회라는 게. 그럼 7년 만에 올라가는 단계는 질량이 높은 거를 올라갈 때 하는 거고, 3년 만에 올라가는 거는 질량이 낮은 데서 올라가는 거고, 그 낮은 거를 정리를 잘 하고 이렇게 하니까 3년 만에 질량이 올라가는 위치를 주는 거죠. 그럼 질량이 올라가시면 어떻게 되냐? 니한테 경비도 더 주고 환경도 더 줘서 이게 거래처가 됐든 어디 가서 무엇을 이렇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질이 높은 걸 주는 거죠. 평사원하고 장하고 주는 환경이 틀려요. 하다못해 요 앞에 나가서 내가 계장님이라 그러면 평사원이 가갖고 밥 한 그릇 물 때 하고, 내가 계장이 가서 밥을 먹으니까 주인이 내한테 하는 행동이 다르고 질이 조금 평사원한테 대하는 것보다 더 높은 질량을 가진 이 서빙이 내한테 와요. 이 사람들을 접하면서 공부를 한다는 건 평사원일 때 내한테 접근을 하는 방법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럼 그 질량으로 내가 사회 공부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직장에서 하는 건 사회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사 같은 데서는 거래처를 큰 회사고 좋은 회사라는 무슨 소리냐. 이거는 내가 등급이 올라갈수록 넓은 이러한 환경을 내가 맞이할 수 있는 걸 줄 때 그때 좋은 직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질 좋고 넓은 이런 환경을 내가 받았을 때 이건 질이 좋은 걸 내한테 다 맡겨서 내가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준다라는 거죠. 그러면 더 질 좋고 큰 회사는 뭐냐? 국제사회까지 내가 진입을 해서 같이 이렇게 내가 이런 환경을 같이 접할 수 있게 해주는 거. 이러면 엄청나게 질 좋은 지금 학교인 거죠. 회사가.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을 경험을 내가 같이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일은 이 회사에서 내한테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거든. 그렇게 해가며 우리를 키우는 거예요. 그렇게 오래 있었다고 연봉을 더 준다? 아니에요. 자가 성장치 못하면 여기서는 공부할 게 더 없으니까 너는 연봉도 멈추어야 되고, 여기서 우리가 더 이게 발전을 못하면 여기서 네가 나가도록 명퇴. 요걸 갖다 명퇴 한 마리 줘가지고
다시 밖에 가서 다른 연구하게끔 해줘야 되는 게 빨리 끊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 여기 들어와서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열게 해줘야 되는 게 신입사원 모집. 요래야 하는 거예요. 정지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이제 여기서는 너를 더 키워줄 수 있는 환경이 안 되고 네가 노력을 더 안 하니까 이 학교에서 나가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 디테일하게 지금 못 만진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는 어떤 대한민국이 돼야 되냐? 직장이 전부 다 연구소로 바뀌어 있었어야 됩니다. 이거는 밀레니엄부터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었어야 되는데 이걸 계속 이 제도를 가지고 가다 보니까 이제는 여기에 익숙해져 가지고 이 제도를 바꾸려고 그러니까 달라들어요. 그럼 자연스럽게 지혜롭게 제도를 바꾸면 어떻게 되냐? 못 달라들고 지가 물러가요. 이게 스스로 맹퇴가 되는 거예요. 스스로. 명예퇴직이. 왜? 여기서 봉급도 안 올려주지. 여기서 내가 더 배우는 것도 없지. 질량이 더 갖추어지는 것도 없지. 그렇게 여기서 썩을 바에는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디 가서 먹고 살까요? 그럼 여기서 먹고 살라고 여기 붙어 있나? 학교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내 발전을 위해서 지금 조직에 있는 거라고요. 내 발전하는 것만이 내 수입이에요. 먹고 사는 건 어디 가서든 뭐를 해도 먹고 살 수 있고 그만한 돈은 벌 수 있어. 그러나 내 발전하는 데는 이 회사가 최고로 내한테는 유리하면 여기서 내가 오랫동안 나를 이끌어 주시면 감사한 곳이 이게 직장 체제입니다. 그러면 이제 공무원은 어떻게 되냐? 공무원직에도 이 사회를 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그런 게 있고 내가 요 안에서 서류를 정리할 수 있는 직책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조금 올라가면 어떻게 되냐? 올라가면 서류만 만지게끔 절대 안 해요. 주민들과 시민들과 국민들과 만날 수 있는 이러한 그런 환경을 주는데 이 만날 수 있는 환경을 이 공무원이라는 이 나라의 정부라는 이 힘을 갖고 사람을 만나요. 그럼 내한테 대하는 게 틀리죠. 대하는 게 틀릴 때 그분들을 감사하면서 나는 거기서 내가 배울 게 있어야 되고 뭔가 보이는 게 있어야 되고 이런 거를 자꾸 내가 정보를 자꾸 챙겨서 내 질량으로 끌어올릴 때 네가 발전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발전을 하고 보면 나중에 너는 더 큰 공부를 시켜야 되겠다. 올라가는 게 부장. 부장은 그쪽에 내가 부장 승진했다고 그래서 어깨 힘주라고 부장 주는 게 아니에요. 부장님은 더 질량이 높은 것들을 공부하게끔 해준 자리라니까. 그래서 과장님은 1년에 내가 성과를 내는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설계해서 그런 거를 열심히 해갖고 1년 만에 내가 성과를 다 이렇게 정리를 해갖고 딱 올리면 돼요. 과장이라 하는 게 일일 성과를 내갖고 보고하려고 달라들면 대빵그대기 이거는 일용직이 하는 겁니다. 일일 성과는 일용직이 하는 거고 우리가 월급을 받으면서 지금 정직원이 됐다면 월에 이 지금 프로젝트를 내가 한 달 만에 성과 올리는 것들을 해야 돼요. 월급을 받으면. 그래서 요새는 전부 다 어떻게 하냐? 월급을 안 주고 연봉으로 봐요. 어지간하면 하면 전부 다 연봉이에요. 연봉인데 이걸 갖다 연봉 얼마를 주는데 한 달에 잘라서 왜? 다 못 믿으니까. 연봉을 주는데 1년 걸 한목에 줬으면 어디 가가지고 술 못 부고 저쪽 놀러 가보고 다 썼다고 이렇게 하면 나중에 경비가 없잖아. 이러면 또 여기 또 빌빌거릴 거잖아. 이게 연봉을 한 달에 경비를 얼마씩 쓰게끔 나눠주는 겁니다. 아직 다 믿을 수가 없어. 연봉을 주고 믿을 만큼 내가 성장하지를 못했어. 그걸 갖다 내 동생 아프다 하니까 어디가 덜렁 뺏기 이쁘고 나는 쓸 돈도 없고 이렇게 하면
이제 요런 일들이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됐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딱 필요한 만큼씩 주는 것이 이것은 공부하라고 경비 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고마워? 그걸 고마워할 줄을 모르고 회사서 한목에 돈 좀 주면 될 텐데 주면 어디 가서 사기 당하면요 경비가 없어. 1년 좀 들어. 이제 요런 일 때문에 사회는 정확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게 대한민국이에요. 그러니까 연봉을 줄 때는 1년 동안에 너가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설계하고 같이 연구를 해갖고 1년 만에 성과를 올리는 그런 때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부장이 됐다. 부장이 됐으면 어떤 거를 해야지만 성과라고 하느냐? 3년 기획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3년짜리 기획이면 질량이 좀 높으죠. 왜? 이 회사가 운영이 되는데 앞에서 해놔갖고 아이템을 갖고 가는데 무리가 없는 게 3년은 가요. 3년 지나고 나면 새로운 패러다임과 패턴이 들어와야 이래서 이제 또 연결해가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장급은 3년 만에 성과를 내는 그런 기획적인 거를 열심히 노력하면서 아래 사람들을 잘 관리하면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만약에 3년이 부장이 됐는데 무슨 새로운 걸 못 꺼냈다. 이렇게 되면 3년 만에 이 기업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이 책임을 어디다가 물려야 되는지 우리는 그 근본을 모르는 거죠. 부장이 실력이 없어서 이렇게 된 겁니다. 과장의 실력으로 해야 되는 그러한 기획 질량과 부장이 해야 되는 이런 질량의 기획과 이 실력과 이런 것들이 그러면 우리가 CEO 사장이 해야 되는 기획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잘 될 때 이게 성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갖다가 바르게 알지도 못하고 성과급 하니까 이걸 해란다. 성과를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된대? 참 이런 사람을 회사에 데리고 있으면 너는 망하기 딱 알맞게 지금 돌아가는 겁니다. 지금 이런 원리들을 못 찾고 있는 걸 이걸 다 찾아서 이 세계 대한민국은 어떻게 지금 이게 기업이 발전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 여기서 하고 있는 게 정리가 잘 돼가지고 세계의 기업에서 우리한테 와가지고 이런 걸 좀 가르쳐 달라고 하는 이 콘텐츠를 만들어 가서 해야 되는. 아이고 두야. 대한민국은 이런 교육 콘텐츠를 만드는 나라입니다. 이게 어떤 회사의 조직에도 가가지고 이렇게 했던 자료를 가져가서 거기다 가르침을 주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키운 거예요. 아직까지 성과급 타령을 해. 실력이 있으면요 그 자료 갖고 너를 세계에서 부릅니다. 그러면 아주 어때 석학도 하지 못하는 이런 일을 우리는 그런 회사들, 큰 회사들에서 우리는 그 부장님을 좀 우리 회사에 보내서 교육을 조금 시켜주면 어떨까? 이러면서 막 불러 제껴요, 이게. 그럼 거기에서 교육을 시키던 것들이 자료가 남아가지고 또 다른 이 사회에다가 또 쓸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또 일어난다. 그 2차 콘텐츠, 3차 콘텐츠가 현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자료들이 성립돼 갖고 이렇게 같이 나누면 인기뿐만이 아니고 이제 인기가 어느 정도 한계가 딱 지나가면 그때는 존중받고 존중받는 게 한계가 지나면 존경받고 우리는 인류를 교육시켜야 되는 민족이에요. 교육시킬 게 없다면 그래서 내가 하는 거야. 너 직장에서 하는 일지를 분명히 잘 정리하면서 그게 3년을 다니면 3년 만에 쓸 책이 있느니라. 낮은 데에서도 경험한 것을 정리를 잘 해가지고 책을 한 권 발간을 하고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올라간 자리가 되니까 책을 발간을 하고 조금만 활동이 되니까 이 사람은 진급합니다.
이 진급을 해갖고 3년이고 5년 만에 또 정리를 해갖고 밑에 거 했던 거와 같이 어우러 버리니까 엄청나게 책이 질이 좋아지고, 이때 책을 한 권 내놓는 게 사회 논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회 논문. 요런 걸 전부 다 이렇게 해갖고 책이 3권만 딱 나와버리면 당신은 어디로 불려다녀요. 이제부터 강의하러, 가르치러. 이 책에 있는 내용을 봤기 때문에 그분을 모시고 우리가 강의를 좀 들어야 되겠다. 요런 일이 생겨서 이 사회교수가 된단 말이에요. 사회교수. 요렇게 하라고 지금 사회를 지금 이런 환경을 만들어 주는데 내 작품이 없어. 사회가 필요하게끔 내가 열심히 해. 내 거를 잘 정리해가 꺼내놓으면 사회가 필요해져요. 어떤 사람도. 이제 그런 식으로의 호봉제를 따지고 호봉을 더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인생 실패자, 돈을 탐한다, 야야. 재물을 더 내놓으라고 달라든다, 더 받으려고 한다. 너는 인생 실패자예요. 실패자, 이 조직에 놔두지마. 못 올려준다.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나는 나간다. 잘 가라. 그때 보너스를 줘버리, 갈 때. 이들 관리할 줄을 모르냐? 너는 성장을 더 안 하고 있어서 호봉을 정지시켜. 그럼 싫다고 떠날 거 아니야. 그 떠나게 해줘야지 그 사람을 돕는 거예요. 여기서 인생을 더 내버리고 시간을 더 내버리게 해갖고 이 사람이 잘못 살아갖고 어려워지면 그 책임 누구한테 올 것 같아요? 이 교장 선생님한테 와. 교장 선생님이 누구냐? 이 총수를 이야기하는 총수. 회장님, 사장님, 요런 책임자. 이게 이게 교장, 교감 뭐 이런 거거든. 학교가 이게. 그 책임이 돌아와서 우리 회사가 어려운 지경에 가고, 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키워야 될 사람들이 키우지는 못하고 끄달리 다니니까 그때는 이 사회가 한때 치러 와요. 우리 회사가 왜 이래 한 번씩 어려움을 당하는지 원리를 모르는 거라. 우리 직원들이 연구를 해가 책을 다 내놓으면 이걸 갖다 저작권이 되게끔 해주고 이런 걸 도와주면서 직원들을 살려주고 키워주고 요렇게 해야 되는 게 이 학교에 참말로 이게 직장은 돈을 더 받고 내가 먹고 살라고 가는 데가 아니에요. 내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현장을 만들어주는 데지. 그래서 그거 이상은 바라지를 마. 알아서 주는 만큼 감사합니다. 그 경비를 쓰면서 내를 키우는 게 네가 그게 내가 성장을 해야지만 내가 이게 수입이에요. 돈을 많이 주는 거는 네가 돈을 많이 줘서 많이 놀러 다니시면 근성을 나쁘게 만드는 거라서 이 직장에서 나를 근성을 나쁘게 만드는 만큼 이 직장에 어려움이 오고 그것은 너 본인한테도 와. 공동체거든. 이게 공동체. 직장은 우리는 둘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한 공동체의 가족이에요. 뭔가 돈을 더 받으려고 그런다, 조건을 더 좋게 한다면 조건을 좋게 하는 거는 내가 공부를 할 수 있는 조건을 더 잘해줄 때 그때 조건이 좋은 거예요. 그 이제 주위에 우리가 활동하는데 영역을 넓혀줄 때 그때 조건이 좋은 거고. 그러니까 영역을 크게끔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기 위해서 움직이면 그 경비를 더 줘요. 이제 그런 거를 우리는 우리 실력으로 만들어 간다는 생각을 하고 직장은 절대로 우리한테 어렵게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우리가 그런 길을 못 찾아갖고 우리가 스스로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멈춰선 이유고 이렇게 이해하십시오.